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방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외신들도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청와대의 계획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당장 쳐들어오는 건 아니다.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히려 의연한 눈치인데요. 25일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는 미국 나토가 러시아의 침공을 가정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은 러시아의 위협은 사실이지만 전쟁이 임박한 건 아니다며 현재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을 철수시킨 것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공포를 퍼뜨리고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129개 외국 공관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4개국 공관만 가족 철수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자국 ICTV에 출연해 지난해 봄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에선 걱정 말고 잘 주무시라. 짐 쌀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 의장도 일부 서방 국가와 언론 매체가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장관들은 발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러시아는 지금껏 하던 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등의 대사관 철수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다소 늦은 것 같던 대응과도 일치합니다. 일본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자국민들을 대피시켰지만 한국의 움직임은 비교적 느렸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손을 넣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보다 못한 청와대가 대책을 논의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일단락시켰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특히 어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는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을 위해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재외국민 600명이 체류 중인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쟁 일보 직전까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정원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세워왔다며 또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질문에 외교당국이 양국 간 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전하고 대응책을 세워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에도 들어갔습니다. 익명의 러시아 국방 관계자는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 없이 외교적 전쟁에서라도 이긴다면 이건 모두 한국 덕이다라며 한국의 치밀하고도 신중한 움직임이 우리 당국에게도 많은 귀감을 샀다. 전 세계가 앞으로 한국을 주목할 것이고 최고의 나라라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 네티즌들은 자국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수방위는 전수방위일 것이다. 만일 일본의 적이 침공했다거나 미사일의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없다면 적은 안전한 기지부터 보급할 수 있게 된다. 이래서야 일본에 대한 공격이 끝나지 않으니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와 달리 운송수단의 대용량화, 신속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이상 이런 수단은 필요하며 그 이상으로 일본은 적 영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그런 것도 포함해 국방일 것이다. 자국 방위나 신경 쓰세요. 침략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수방위의 원칙이 깨지는 것인가 수수께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건지. 현대전에서는 적기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을 텐데 말이죠. 북한의 경우는 이동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토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수방위는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기지 공격 능력을 얻어 억지력이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한국을 공격한다거나 중국을 공격한다거나 일본이 공격을 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일본을 공격해올 위기가 닥쳤다면 적기지 공격도 전수방위의 범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방어일 뿐 일본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최근 한반도와 여러 나라의 정세를 감안할 때 적기지 공격 능력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지력이 되기도 하겠죠. 남북한을 상대로 완화 외교를 운운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현실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사일 발사 위협뿐 아니라 레이더 조사를 해오는 적대국이 있으니 공격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일본은 러시아보다 한국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방위는 침략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 따라서 공격을 막는 수단이라면 특별히 얽매이지 않는 유격으로 피해를 막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졌다. 게다가 공격 능력을 빼앗는 행위도 방위 수단의 하나지. 이로써 억지로 이어진다면 정당하지 않을까? 지금 일본인이 일본 주변의 환경을 고려할 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물론 그 이상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적인 군축이 실현된다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인도 태평양의 평화 유지도 포함해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전수방위와 적기지 공격은 다른 개념인가? 일본을 비판하는 귀국도 그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에만 전수방위의 틀을 맞추려는 것은 대중, 대북, 테러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적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지? 적기지 공격 능력 운운하기보다 나라의 교정권 부활, 군사적 해결의 시인,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 핵무장, 핵선제 공격 선언 가능과 같은 로드맵을 공개하여 중공을 견제하라. 그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북한이나 한국이 적대 행동을 한다면 일본도 상응한 대비를 해왔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주변국이 미사일을 쏴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억지력 차원에서라도 갖춰야 한다. 아직도 전수방위라는 그림의 떡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가? 공격 미사일 장비는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나요? 스낵타임은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영상에 대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